이건 저만의 어떠한 사업의 노하우이자 F&B 사업이든 뭐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건 동네 카페든 무슨 사업을 해도 저만의 하나의 틀인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 방식에는요, 위탁 판매 방식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고, 판매는 내가 하고 배송만 위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입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구입을 해서 되파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일부터가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조 후 판매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담당을 하며 공장에서의 어떤 직접 제조 방식과 프로모션 업체를 활용한 OEM 방식이 대표적이겠죠. 남의 물건을 배송도 안 하고 파는 것, 내가 사와서 되파는 것, 만들어서 파는 것, 이렇게까지는 충분히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직 온라인판에 진입 전인데요. 또는 현재 구매 대행을 하다가 지재권 문제도 너무 스트레스고 지속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대로 장사 좀 한번 해보려는데 위탁을 해볼까요? 사입을 해볼까요? 아예 하나를 제대로 뭐라도 만들어서 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믹스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업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실게요. 라고 하면서 항상 상담을 시작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위탁, 사입, 제조, 때로는 구매 대행까지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란 말을 드리고 싶네요. 10년이 지금은 조금 더 되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13년도였나 12년도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거라 그때 한창 온라인 쇼핑몰을 작게 2개를 운영하고 여러 카페들에서 뭐 직거래나 미국 구매 대행이나 여러 셀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F&B 사업은 혼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 아래서 한 팀으로 어떠한 한 팀이 운영을 해서 지분을 투자하게 된 거였고요. 어린 나이에 무작정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수소문 끝에 F&B 사업의 팀에서 나와서 온라인 쇼핑몰들만 운영을 하며 동대문 도매로 무작정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 도매 사이트나 온라인 샵은 그렇게 막 크게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후 옥션 시절에는 진짜 매출이 컸었고요. F&B 사업에 한 6, 7년 정도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유지만 해왔었던 거죠. 동대문 도매로 아무것도 모른 채 진입을 하고 남들 몇 년씩 배우고 매장 하나를 내고 하는데 저는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한테는 절망의 시기였을 텐데요. 저한테는 엄청 큰 기회였었던 거죠. 동대문에 유어스라는 상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DDP 패션몰로 바뀌었고요. 저는 동대문 도매에서 사입만 했었지 도매를 잘 몰랐었습니다. 디오트라는 상가에 들어가서 한두 달쯤 도매 일을 배우고 있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도매 일을. 저보다 사장도 훨씬 어린 여자분이었는데 장기라고 하죠. 동대문에서 손님이 와서 장기를 제가 들고 판매하려고 하면 겁나 욕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시장에 유어스라는 상가가 없어지고 호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한겨울 1월 달이었는데 6월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건물이 없어져서 지금은 깔세로 월세 곱하기 뭐 몇 개 월치만 내면 입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상가에 오래 장사를 하시던 계약이 끝난 사장님들은 재계약을 안 하고 나오고 있었던 터라 공실이 많았었죠. 도매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앞을 보고 거래처를 늘리면서 장사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남들이 다 빠지고 있을 때 상가도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기회다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무지했으니까요. 동대문 월세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는 몇 개월치만 내고 입점비도 없고 쌌으니까 하면서 2월 달에 봄 상품을 만들고 입점을 합니다. F&B 사업을 할 때 스승님이 제가 나갈 때 저한테 쥐어준 600만 원이라는 돈과 마지막 달에 급여 200만 원이 다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이며 집이며 저한테 들어갔었던 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모으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그 당시에 3년 만에 어떻게 50억이 넘으면서 금고들의 현금을 채우고 부동산을 주게 되고 은행 금고들의 돈을 쌓고 그 이상 빌드업을 하게 되었는지 가장 컸던 이유는 판매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을 오픈하기 전 자파 매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대문 두타 옆에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모자를 사오고 스카프를 사오고 하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요식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판매 방식의 틀은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었죠. 어떠한 상점이라도 50%는 남들도 다 파는 걸 팔고 30%는 남들도 다 있는데 내가 뭘 더하거나 변형하거나 구성을 달리하든 차별적이게 팔고, 나머지 20%는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 이건 언제든 저의 머릿속에 있었죠. 이건 제 기준이에요. 리스크 없이 더 냉정하게 나누자면 60대 20대 20이에요. 당연히 오픈 때는 20%는 만들었었죠. 그런데 나머지 80% 사입을 베이스로 하는 부분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온라인에도 판매 형성가라는 라인이 있듯이 동대문도 다 똑같은 평화시장에서 사와서, 자파는 평화시장이 원도매예요. 길 건너 뭐 누존이며 디오트며 유어스며 퀸즈며 다 중도매거든요. 다들 중도매에서 똑같은 평화시장의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는데 비싸게 팔면 안 팔리니 일단 더 싸지도 더 비싸지도 않게 시장 판매 형성가를 따라가면서 판매를 했는데요. 시장 형성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1,000원 뛰기를 하면서 원도메인 평화시장 쪽에서 디스카운트를 몇백 원 받아와서 다들 파는 거예요. 마진도 없는데 잘 파는 거래처들이 오면 10% 디스카운트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일단은 따라해보자.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 센스도 다른 사장님들보다도 조금 더 있었고, 구색은 잘 갖추어두고 기본적으로 유어스 상가라는 곳이 인기가 그 당시엔 좀 많았었던 곳이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몰렸어요. 바쁘기는 너무나 바쁘고 매출도 오픈해서 바로 몇백만 원씩 하루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입 비용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낮에는 신상 보러 평화시장 돌고 물건 사서 매장에 DP하고 밤새 장사를 해서 팔고, 반품이 들어오면 다시 나도 반품을 하러 또 나가고, 직원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직원도 구할 수 없는 지출이었죠. 매출은 많은데요. 다행히 저와 너무나도 친한, 어릴 때 요식업부터 함께 일을 해온, 함께 커온 동생이 급여도 받지 않고 나와 몇 달을 도와줬어요. 안양 범계에 가까우신 분들은 도시커피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숟가락 얹어야죠. 거의 이미 잘 되고 있는 커피숍입니다. 거기에 의리 넘치는 여자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매출은 저희 가게 매출은 월에 1억인데 마진율이 너무 낮아버리니까 몇백 원 뛰기를 하다 보니 조금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마 저를 도와줬었던 도시커피 사장님은 저의 처절함을 기억할 겁니다. 새벽 5시에 장사를 마치고 길바닥에 지쳐서 제가 머리가 진짜 막 뽑힐 정도로 머리 뜯으면서 한숨을 그렇게 쉰 적이 없어요. 한숨도 많이 쉬면 더 큰 한숨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목표란 걸 정하고 계획을 노트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확한 날짜예요. 제가 계획한 날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도달은커녕 망할 수 있는 위기가 오픈 동시에 오게 된 거죠.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이도 어렸고 무서웠었죠. 저같이 막무가내 실행력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따라와요. 잘 되는 집들 앞에 가서 연구하고 잘 되는 집 사장님들 일 끝나면 뭘 하고 있는지 미행까지 하고, 중국을 가보자. 아무런 정보도 그때는 잘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경쟁력이었었던 거죠. 무작정 뛰쳐간 중국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는 중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무료 전자책에 중국 구매 대행 업체 넣어놨었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초보자분들이 컨택해서 활용하면 어떠한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계속 영상으로 내용 이어볼게요. 중국에 가서 사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품, 즉 평화시장 사입 50% 마진은 적어도 수요도가 있다는 거죠. 미끼가 되어주는 거죠. 남들도 파는데 내가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인 중국 사입 30%,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산 20%, 조금은 공격적인 비율이긴 한데요. 리스크를 낮추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율은 냉정히 정확하게는 60대 20대 2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성장기와 성숙기, 그리고 성숙기를 지나쳐 안정기 시점에 항상 사업이란 확장 타이밍이 맞물리곤 합니다. 이 비율에서 아무리 어떤 상품이 반응이 좋아도 절제를 하면서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었죠. 온라인 세상에서 오프라인 얘기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도 온라인도 다 저는 이 비율을 항상 유지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의 저의 최대한 실패 없었던 비율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사업체를 지금부터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자면, 자, 온라인 진입 초기 마진이 없는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의 감을 익힐 때는 위탁 판매 80%와 사입 20%를 기획합니다. 위탁 판매는 당연히 내가 사입하는 상품을 더 밀어줄 수 있게끔 하는 컨셉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스타일을 기준으로 두든 판매 가격으로 기준으로 두든 때로는 좁혀둔 타겟층을 기준으로 하든 말이죠. 80%와 20%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가 지나고 성장 단계에 20%였던 사입을 40%로 늘려줍니다. 위탁 판매는 80%가 하던 것이 60%가 되었겠죠. 자, 업체가 성숙해지면서 후가공, 후작업을 통해 성숙기에 따른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입을 60%로 늘려주면서 위탁은 40%로 줄여줍니다. 사입 60% 중 20%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후작업 및 후가공을 진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후가공, 후작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영상들의 간단한 방식들과 업체의 정보들까지 무료 전자책 드렸습니다. 후가공 20, 사입 40, 위탁 판매 40%를 유지해주면서 후가공 20%, 사입 40%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 방식을 대신에 20%로 줄여줍니다. 그럼 총 80%인데 나머지 20%는 뭐죠? 제조를 해야겠죠. 나만의 브랜딩이 결국 되어야 한다. 지겹죠, 이제. 지금의 온라인 시대에서 장기 지속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들 해주시고요. 제조 20, 후작업, 후가공 20, 사입 40%, 위탁 판매 20%, 총 100%의 내 사업체의 몸뚱아리가 되는 거죠. 전체 매출의 80%는 내 상품 구성의 20%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제조 쪽 10%와 뭐 후작업 쪽 10%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제조에서 20%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업체를 더 확실하게 확장을 하게 될 때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20%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20%가 다 잘 나가요, 막. 그 중에 20% 중에서도 20%, 즉 4%, 내 사업 전체의 4%에만 집중을 해도 사업체는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위탁 상품을 올렸는데 위탁 상품이 엄청나게 나가요. 위탁 상품 또 늘리고 하게 되다 보면 사람이란 건 결국 그렇게 되면 집중은 분산되고 안정적인 수익은 안 나오면서 업무량만 늘어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 위탁 판매는 내 사업에 혀를 돌리는 현금 순환의 장치로 가져가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사람마다 환경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본인에 맞는 사업
사업 전체의 판매 방식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판매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활용해 보세요. 치우치면 안 되고요. 결국 위탁, 사입, 제조를 나눠서 생각하시지 말고 믹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추후 동대문 유어스는 호텔로 바뀌지 않고 DDP 패션몰로 바뀌게 되면서 DDP 패션몰까지 저는 엄청난 장사를 해나가면서 도매의 여러 개의 매장을 다 오픈해서 성공적인 장사를 하며 소매 매장까지 여성, 의류, 도매, 소매 모두, 그리고 중요한 건 동대문 사람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중국 쪽에서 큰 창고를 두고 중국에서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건, 그리고 저는 내 직위조차 절대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적이 많이 생기니까요. 어쩔 수 없이 동대문 매장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들은 뭐 적당하게 생겼고요. 목표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율의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핏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장사를 잘하는 1등인 이곳이 있죠. 누굴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휘권자와 내부 세력을 욕했었던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의 장사 형태는 초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배워야 됩니다. 쿠팡의 판매, 다음 영상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장사와 사업, 브랜딩, 그리고 중국의 사업 이야기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들 요즘 너무 많이들 걸리시네요. 따뜻한 차들 많이들 드시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